재고자산 매입 관련 분기입니다. 상품을 100원에 매입하고 돈, 현금, 보통예금,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을 때입니다. 자, 우선은 분개를 하는 순서는 항상 돈을 먼저 기준점으로 분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내 돈이 이제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판단을 해서 들어왔으면 차변, 나갔으면 대변에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 지급이 됐죠. 그러면 대변 쪽에 현금 계정 과목 또는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계정 과목을 걸어주고요. 현재 돈은 100원이 나간 상태죠. 자, 그러면 대변 쪽 분계는 끝이 났으니까 차변 쪽에는 어떤 게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. 상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품이 100원이 적히게 됩니다. 네, 다음 1-1번입니다. 자, 상품을 100원에 매입을 했네요. 또 물건을 사고 운반비 5원을 포함한 금액을 타임 발행 당좌 수표로 지급을 하였습니다. 여기서 타임 발행 당좌 수표라는 건 남이 준 수표를 말하거든요. 10만 원짜리라고 하면 예를 들까요? 남이 여러분들한테 수표를 주게 되면은 이거는 내 현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계정 과목으로는 현금 처리를 합니다. 운반비 5원이 포함된 게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105원이 나가고요. 자, 그 다음에 보니까 상품을 저희가 100원짜리를 샀는데 상품이 이제 차변에 105원이에요.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옷을 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. 택배비가 붙죠. 뭐 2,500원이라고 할까요? 저는 10,000원짜리 옷을 샀는데 택배비 2,500원이 붙었으니까 내 옷의 가격은 12,500원이잖아요. 그래서 어떠한 물건을 구입할 때 이런 운반과 관련된 건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매입할 때 운반비는 상품 가격에 포함합니다. 중요한 부분이에요. 자, 2번입니다. 상품을 100원에 매입을 하고요. 구입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. 지금 보니까 외상으로 했다라는 건 실제로 내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.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서 돈부터 분기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돈이 1번이지만 만약에 돈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물건부터 해주시면 됩니다. 물건. 그럼 지금 상품을 100원에 매입을 한 거니까 들어온 거잖아요. 그럼 차변 쪽에 상품 100원을 적어주겠죠. 다음에 외상으로 했을 때 대변 쪽에 외상으로 했는데 내가 물건을 매입한 금액, 그래서 외상 매입금으로 100원을 걸어줍니다. 저 외상 매입금은 어떤 사람한테 이제 갚아야 될 걸 의미하기 때문에 부채입니다. 그다음에 거래처라는 걸 걸어주시면 됩니다.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는 알아야 되니까요. 자, 2-1번입니다. 상품 외상 대금을 1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. 갚았다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대변에 현금, 돈이 나가고요. 그럼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돈을 준다라는 건 과거의 외상으로 어떠한 물건을 사왔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과거에 나는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한 다음에 돈을 주지 않고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. 자, 그러면 요 돈에 대해서 갚은 거기 때문에 요 부채를 없애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없앨 때는 저희가 반대쪽 변으로 보내서 없애줬죠. 그러면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고 나는 이 돈으로 빚을 갚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차변 쪽에 외상 매입금 100원이 들어가고요. 거래처 걸어주시면 됩니다. 자, 2-2번입니다. 외상대금 100원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갚아 2%를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했답니다.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. 매입 할인 계정을 사용을 할 것. 자, 그러면 이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내가 현금으로 나간 돈은 100원 중에서 2%를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했대요. 100원의 2%면 여러분들 2원이 되는 거죠. 2원을 제외하니까 98원의 금액을
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저희가 과거에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. 물건을 구입한 이력이 있으니까 현금을 지급을 해준 거잖아요. 그럼 나는 과거에 상품이라는 어떠한 물건을 구입을 해왔습니다. 그 다음에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,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놨어요. 자, 근데 이 상품 금액은 100원일 거고 내가 외상으로 매입해온 금액도 100원일 건데 이 100원짜리 외상 매입금 금액이 갑자기 갚을 때 98원이 될 수가 없어요. 저희는 100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 100원의 금액이 그대로 반대쪽으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100원 거래처가 적히고요. 자, 그럼 대변 쪽에 98이니까 2원을 맞춰줘야 되잖아요. 이 2원이 바로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과거 거래 기억해 주시고요. 삼각형 금액이라고 하는 게 100원의 외상 매입금이 있고 2%를 할인받았으니까 98원이다. 여기 있는 세 가지의 금액들이 전부 다 나와야 합니다. 3번입니다. 상품을 100원에 매입하고 어음을 지급했습니다. 자, 어음이라고 하는 건 제가 사진을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어음 형태로 종이 형태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. 이제 어음이 나오는 순간 은행이 끼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지급일이 됐을 때 돈을 이제 지급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상 같은 경우에는 구두거래라고 보고 어음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은행이 낀 확실한 거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얘기냐? 상품을 샀는데 은행을 껴서 아직은 돈을 안 줬다 이거예요. 그래서 지급어음입니다. 이 지급어음도 갚아야 되는 부채가 돼요.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지 거래처 걸어주고요. 자, 3-1번 지급했던 어음 100원이 만기가 도래했답니다. 우리가 어음을 지급한 다음에 막 평생 돈을 안 줄 건 아니잖아요. 대부분 통상 한 90일,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건 3개월 정도가 지났다.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. 그럼 계정 과목으로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100원이 나가요. 근데 저희가 지급했던 어음이 도래됐다라는 건 과거에 상품을 사오고 어음을 지급을 했는데 요 갚지 않은 어음 대금을 갚았으니까 이 지급어음이 차변 쪽으로 감소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급어음 100원이 차변에 거래처가 걸리면서 100원으로 분개가 되면 됩니다.